조국 혁신당이 똘똘 뭉쳐 끝없는 네거티브 판을 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영악한 작전의 모든 팩트를 체크해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 조국을 당선시키려는 충격적인 민주당의 해당 행위도 짧게 나오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세가 이제 조국 작전 세력의 최정점 이 얘기의 논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중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것도 인서트 보여주시면은 검찰 개혁이고 다음 인서트.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 공고했고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세금 낭비라고 하셨고요. 세 번째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그 전날 있었던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29일 오전에 이미 향후 전개될, 오늘까지도 전개될 그 프레임들에 대해서 공격을 어디 해야 된다는 거를 딱딱딱딱 다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여요. 사실 되돌아서 29일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그냥 조국 대표가 그냥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날 했던 그 의혹들이 여전히 계속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이 29일 오전에 이거를 딱 프레임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대변인 기자회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왕진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소위 말해서 김영남이 이제 다구리를 까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언제 공격을 했나 일지를 제가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2일 빼고는 다 했더라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그냥 다 나서서 집중 공격을 그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 공격하고요, 위안부 공격하고요, 세월호 특조위 공격하고요, 그다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공격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이게 나눠가지고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요, 딱딱딱딱 공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이 조직적으로? 공천될지는 몰랐겠으나 그 27일 되고 29일 네. 그 사이에 그 자료를 엄청나게 확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진짜 짠 것처럼 이렇게 몰매를 때리는 걸 보면, 왜냐하면 네. 정춘생 의원도 아니 보낼 사람이 없어서 조국 공격수를 보내냐 이런 식으로 네. 나왔고, 신장식 의원 그 말한 반성문 얘기했고, 또 다른 의원들까지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아 그쵸. 이거는 준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의구심이 들죠. 김두일 작가 나온 거 봤어요? 아 김두일 작가가 김두일 작가의 세계관에서 이게 다 정청래 대표가 짜고 시작한 거야. 김어준 씨까지 아, 해서 나 거기까지 아닌 것 같은데. 큰 그림이다. 큰 왜냐면 그림. 오늘 저기 김용남 의원이 밝혔지만, 김용남 전 의원이 밝혔지만 그 후원회장을 정청래 대표가 맡아주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오. 정청래 대표가 후원 회장 맡으면은 돈 많이 들어와요? 야, 아니, 이거 도움이 그것과는 되는 그거 것인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조국하고 붙는데 정청래 대표가 김용남의 후원을 회장을 해준다. 이게 그래도 좀 의미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아무튼 뭐 김도일 작가는 작가로서 그냥 작가적 상상력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이 판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제기한 그 이태원 세월호 위안부 관련 의혹에 네. 대해서 다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거 그래서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인데요. 요거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2022년 11월 8일 날 YTN 뉴스 정면 승부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더 직접적 원인은 바로 이 참사가 일어난 10월 29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용산까지 행진했던 그 시위가 더 직접적 원인 아닐까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 그게 더 직접적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명남 캠프에서 그 해명을 좀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몇 번을 계속 돌려보고 어떻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조국 대표 주장이 맞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면 그렇게 따지자면 그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문맥상으로는 저는 조국 대표 주장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떨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김용남이 이상민 그 당시 행안부 장관 사퇴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을 언급했어요. 네. 사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근데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보면 이거는 사실 전체 맥락의 취지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취지에서 해석하자면 김용남 얘기가 맞고, 그냥 그 문장 하나를 놓고 보면은 조국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게 어떤 정부의 그 관리 네. 그 책임을 약간 면피하기 위해서 한 주장은 아니다. 네. 근데 전체적 이걸 맥락을 하면서 봤을 때.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정말 공격 포인트 잘 잡았다. 근데 이 시위가 무슨 시위였죠? 그때 그냥- 윤석열 아마 퇴진 집회가 열렸을 거예요. 그걸 그때 언급한 계속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음. 사이버라서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봐봐요. 제가 지금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해도
김용남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긴 어려운 그런 문장들을 싹싹 찾아내가지고 딱딱 배치한 찝어냈다. 거잖아요. 그리고 실수가 없었잖아 거기에. 그런 거 보면은 아. 자료 준비가 상당히 된 거예요. 어설픈 걸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지. 물론 조금 이따 어설픈 것도 나오긴 합니다만. 다음은 이제 위안부 네. 관련 논평 옹호했다는 거에 대한 비판인데 그 당시에 김용남 원내 대변인이 그 당시 원내 대변인이었어.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 몰랐거든요.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저 말진 때예요. 아 그래요?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 합의에 대해서 원내 대변인이잖아. 그러면은 사실 당의 입장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원내 대변인이 이걸 비판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사실 비판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아니 그 대통령 합의인데 원내대변인데 그걸 비판하면은 그 그치, 말이 안 그래서 되는 거죠.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써줘요. 원내대변인이 그 다 써주고 이제 자기가 몇 번 표현만 손질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발표하는 거고 당 입장으로 낸 거를 지금은 다른 당으로 옮겨간 사람한테 그걸 가져와갖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적절한 비판은 아닙니다. 당시에 원내대변인이었다는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 아마 그래도 그나마 당시 새누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제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스탠스 이 내용을 보면 고심의 흔적이 보이잖아요 표현에서. 그때 아마 네. 원유철 네. 원내대표였을 것 아 같아요. 원유철 원. 네. 아 네. 날라간 다 배신의 네. 정치 심판 이후구나. 그 다음에 반전이 나와요. 이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2017년 12월 28일 날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팀에서 이 당시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아닙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인가요?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2017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 간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폐기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임기 내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멘트를 네. 계속 쏟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했고요. 위안부 할머니 초청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사과드린다고 했고 2020년까지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해법을 찾겠다라고 계속해서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이 사실상 폐기하는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2021년 1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그 기사 올려주실래요?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20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간 임기 내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멘트를 쏟았던 건 그리고 당 대표 시절에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거든요. 완전 뒤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이제 반발한 거죠. 다음 인서트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정의연에서도 이게 되게 참담하다라고 한 네.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2017년에 그 위안부 검토 태스크포스가 나왔을 때는 이 합의에 대해 사실상 폐기할 것처럼 하고 임기 내내 그랬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으니 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뒤통수 한번 맞은 거지. 그러니까 언론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런 일들이 좀 몇 가지가 네. 반복이 됐는데 네. 나서서 뭔가 설득해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것. 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입장이 바뀌면 정말 이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뭔가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만 믿고 있었던 건데 그렇죠. 정권이 교체돼서 또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 조국 대표가 어. 김영남 후보에게 위안부 합의 그때 옹호한 거 사과하라라고 라는 했는데 얘기는 결국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을 임기 했기 내내 때문에 관련해서 비판을 해오다가 결국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양국 간 2015년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따져야 될 문제예요.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위안부 합의에 법적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누가 해야 됩니까? 민정수석이 당시에 당시 민정수석이 해야 했겠죠.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런 걸 얘기하지?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공격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마지막 인서트에서 보시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요거는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이걸로 반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옹호한 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과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세월호 관련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그 당시에도 보니까 특조위 구성 관련된 논란들이 있을 때 라디오 나와서 한 발언들인데 이제 세금 낭비 뭐 이런 되게 센 표현들을 썼어요. 김용남 당시 이때도 원내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표현이 좀 거칠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표현들은 있어요. 근데 다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조사위를 엄청나게 그 괴롭혔다고 해야 되나? 예산 지원도 안 하고 막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선조위나 뭐 사참이나 계속해서 나왔지만 어떤 되게 명확한 모호한 결과들이 나왔지 딱 떨어진 결과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이때 당시의 주장들을 일부 수용할 수도 있는 점도 있겠으나 그 시점으로 보든 지금 시점으로 받은 세금 낭비라든지 뭐 이런 격한 표현들은 조금 부족한 점은 있었다. 제가 저때 말진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용남 의원님 좀 빡세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과천선했잖아요. 개과천선했으면 됐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5월 4일 네. 며칠 전이죠. 네. 라디오 나와서 쭉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시- 대변인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 입장 대변해야 네. 되고 뭐 조국 대표가 대변인을 안 해봤잖아요. 그냥 갑자기 뭐 나타나고 대표한다 이러니까 뭐 잘 모르나 본데 지금 만약에 조국혁신당의 대변인들이 한 3,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자신의 뒤를 돌아본다면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사실 원내대변이나 당대변인은 개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논평들 문제 삼기 시작하면 뭐 아휴. 제가 근데 지금 김정은 기자 확실히 휴가 때 많이 놀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한 월요일 날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타이밍이 좀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불타올라 불나방님이요. 네. 소희 오빠 돌아와라고 남겨주셨고요. 해피님이 민정수석 출신의 가족에 비리가 있으면 더 웃기는 거 아니야. 스터디 머신님이 말꼬리나 잡고 그냥 너무 완전체라 사람 질리게 함 조국 사태 시즌2 본인들이 알아서 만드는 중. 또 해피님이 민주당 국진당 잘못하면 다 취재해서 비판 보도해주세요. 민주당 기면 갑질 녹취도 달아주세요. 이런 의원은 출마 못하게 해야죠 라고 했고 봉지님이 조국은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원흉이 맞습니다. 조국도 속았다고 하는데 중앙지검장 시절에 특수부 검사를 2배 가까이 늘린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는데 속았다고요. 조국은 지팔 직권이고 원인 제공이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특수부가 원래 3부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지검이 1차장, 2차장, 3차장 있는데 4차장 만들어가지고 원래 3차장만 하는 특수수사를 4차장까지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직급도 낮췄었는데 그거 직급 낮출 때 하는 말이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바로 그냥 검찰총장으로 보내버리고 좀 이상했죠. 아 이건 좀 빡세다. 경남도민 2002님이요. 평택군 용남면 조지리 용방불패 힘내라. 평택을 조지면 조지리 용방불패 이겨라. 조국 정경심 부창부수 내로남불 위선자 특권의식 강남 좌파. 21달러사님이 지금 조국을 보면 이낙연이 보임. 봉지님이 김용남은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입니다. 과거 모르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조국은 명팔이 하면서 김용남 과거 발언 가지고 공격하는 거 짜쳐요. 해피님이 조국 아무리 뭐라 나대도 울통님은 김용남 지지할 때 네가 왜 울통님 사진 갖다 쓰냐. 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게- 다음에 나옵니다. 네. 바로 다음입니다. 그리고 미스 로션님 조국의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의 밑바닥을 국민들에게 들켜버린 것이다. 품격 있는 척, 똑똑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만 잘하는 가식덩어리 조국. 그리고 스터디버시님이 이걸 후보가 속한 정당 차원이 아니라 출입 기자가 팩트 체크해주고 있다는 게 어이없음. 제가 이걸 한 이유예요. 왜냐면은 길일주간 휴가 기간 동안 보는데 이게 계속 의원만 나오고 대응이 안 된다. 아무것도 정리되는 게 네. 없는 거야. 그러면 김용남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후원회장 같았으면 이런 것도 후원을 해줘야지. 백업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지난 이슈긴 아. 하지만 그 당시에 김용남 뭘 했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져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안 해주는구나 커버를. 이거 뭐 아니 지금 없는데? 약간 보면 하정우 이제 부산 북갑 하정우 후보도 약간 이게 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한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 같고 김용남 후보도 좀 답답해하는 게 뭔가 혼자 뛰는 느낌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쵸. 후보도 좀 답답한 것 같고. 강성필 대변인님이 엄청 열심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후보가 그랬다고 하니까. 어쨌든 조국 대표도 지금 사면 받고 나서 바로 이렇게 선거에 뛰어드는 게 이게 사면이 죄가 없음을 인증해 준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이 특별사면권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서 특별사면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 선출직 선거에 나오면 대통령도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지선 관련해서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조금 전에 김영남 의원도 좀 오셨습니다만, 거기서 민주당 선명성 경쟁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네. 민주당 후보는 또 옆에 계신데. 근데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다른 당 사람이 내가 더 민주당에 가깝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법도 한데 다들 말 좀 이렇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만 후보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니 조국 후보가 예.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뭐 정통 후보는 뭐 김영남뿐이다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영남 뽑아주셔야 된다든지 다른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원 조심스러워하시는 자격이 것 좀 같아요. 없는 것 같다. 아. 네. 그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후보로의 단일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조금 경쟁이 지금 되게 치열한 거 아닌가요? 치열한데 1, 2등이 이제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네. 1위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1위 김영남, 2위 조국 정도로 예. 현재는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단일 후보로 누가 적임자이냐 하면은 조국 후보가 조금 앞서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최근에 그래서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조국 후보가 얘기하는 걸 또 정면으로 반박하면 네. 연대하자고 해놓고 또 합당하자고 해놓고 뭐 좀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도 그런가요? 있고요. 네.